로봇이나 신약 개발이 나온 건 오로지 LLM 때문이에요. 맘대로 쓰고 내가 말을 하면 그걸 알아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번에 나온 AI 때문이니 이전에 있던 AI와는 좀 차별화될 필요가 있겠죠.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각국 정상들은 이 산업의 발전 자체가 인류를 해칠 수 있을 정도로 가공할 만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느끼는 온도 차이는 너무 큰 거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이선엽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얼마 전에 미국 가셔가지고 예. 사진 찍은 거 제가 살짝 봤는데 햄버거 드시는 거. 아, 미친 줄 알았어요. 네. 다녀오신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어떠셨어요? 뭐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는데 우선 이제 미국에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은 AI를 비롯한 그 실리콘밸리의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실제 경험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말만 들었는데 실제로 보고 싶었고 예, 실제로 갔었고 그래서 테슬라도 갔었고 물론 이제 본사는 이전했습니다만 구 이전 본사들이 있어서 거기에 또 그런 게 많이 진열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웨이모라는 거 있죠. 자율주행차. 그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서 역시 그것도 경험해보고 싶었고 또 비전 프로라고 있습니다. 애플이 하는 그 비전 프로도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사업용 부동산이 제일 큰데 문제가 되는 데가 지금 뉴욕하고 샌프란시스코니까 역시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실제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고 물가 얘기 안 할 수 없죠. 살인적이라는데 제가 그래도 그 지역을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자주 가봤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는 있었거든요. 아마 사시는 분들은 원래 계속 힘드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것들도 경험을 해보고 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물론 이제 저희들한테 간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알려주지는 않지만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근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얘기를 듣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저도 그렇고 이제 이 내용 보면 궁금하죠. 보고 싶고 근데 진짜 가가지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그런 경우 많지 않은데 이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이신가? 다른 것보다도 호기심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아마 중국 관련해서도 중국을 뭐 병 몇십 번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아마 여의도에서 저보다 많이 가신 분도 있는 건 알고는 있지만 저도 거의 뭐 탑2 안에 드는 중국에 정도로 100번 넘게 가셨다고? 와. 그래서 도장이 뭐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주말에는 거의 중국에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왜냐면 눈으로 가서 보면 보이니까. 그래서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도 오래 했지만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데이터로 나오는 것께 시차가 6개월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갔다 와서 얘기를 하면 처음엔 A 하다가 6개월 뒤에 주가로 연결되는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와, 진짜 그렇구나 이런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게 확산되는 초기에는 회사조차도 이게 긴가민가 이런 식이지만 가서 매장마다 이제 달마다 이렇게 가보면 매장마다 늘어나는 속도가 눈으로 확인이 되고 또 거기서 물건을 직접 사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건 왜 삽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갔다 와가지고 왜 사회적으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보면 사실 수익률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들어보면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부터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역시 실리콘밸리 쪽에서 좀 AI 관련한 어떤 열풍 이런 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갔다 온 것도 있었었고 엔비디아에서 얘기 들은 것도 있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제 GTC라고 컨퍼런스하고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AI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많이 AI가 이런 거야 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제일 고민하는 게 그래 뭐 알겠는데 나중에 AI로 도대체 뭘로 돈을 번다라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통해서 최소한 두 가지 산업이 정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은 알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제약 바이오 산업이죠. 신약 개발.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바이오니모라고 불리는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지금 최근에 또 리커전을 비롯해서 여러 그 제약 비상장 업체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리커전은
올라와 있긴 하네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 AI를 활용했었을 때 가장 먼저 돈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엔비디아가 찍은 게 일단은 신약 개발이고 신약 개발을 통해서 젠슨 왕은 대놓고 신의 영역에 도전하겠다는 발언을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 두 번째가 재밌는 게 최근에 아시겠지만 로봇을 내놓기 시작했죠. 이번에 GTC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뭐 이번에도 얘기하기를 사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로봇이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최근에 피규어 열풍도 있었고 저는 실제로 봤지만 옵티머스라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의 로봇도 있었었고 네. 결국 이 로봇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AI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봇은 예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로봇이 움직이는 손의 기술이 발달했다가 아니라 사실은 AI 때문에 학습이 가능했고 사람을 말을 알아듣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특히 이제 학습을 할 때 말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비디오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걸 학습하니까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로봇 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환경.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발전할지 잘 알 수는 없으나 현재 테슬라라는 기업들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가 말하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앞으로 뭔가 굉장히 커질 건데 그 산업에 대해서 정말 가공할 만하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로봇과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산업이다라는 게 우리한테 준 아이디어인 거죠. 그러면 사실 그 관련 기업이 지금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산업 초기가 되면 다들 뭐 그런 것 같아라고 해서 하다 넘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저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아마 옛날에 그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거를 이 AI나 이런 것 때문에 전기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한 게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네. 그 당시엔 관심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는 누구나 다 이게 대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사게 되면 주가는 두 배 가격보다 올랐죠. 그렇죠. 두 배가 아니라 두 배가 아니면 몇 배 올랐어요? 몇 배 올랐습니다. 대여섯 배 이상 올랐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그 대여섯 배 오른 것만큼 지금 수익을 냈느냐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왔다 갔다 해서 좋은 수익을 내신 분도 있겠지만 그쵸.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를 활용해서 일단 큰 두 사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통한 신약 개발 또는 로봇이 굉장히 커지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오늘 그 촬영하는 동안에도 로봇 관련주들이 갑자기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로봇과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눈을 뜨고 어떻게 발전하느냐. 이미 아시겠지만 이 로봇이 궁극적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말을 알아듣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할 때 진짜 영상이나 뭐 비디오 아니면 말을 통해서 이미 학습을 하는 게 어렵지 않은 단계가 됐죠. 그리고 최근에 이 로봇들을 보면 손을 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로봇 관련주 하면 협동 로봇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네네. 이제는 사람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정말 차이가 있는 거죠. 협동 로봇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잠깐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네. 뭐 커피를 탄다든가 아니면 치킨을 튀긴다든가 이런 거지만 이제는 내가 집에서 모든 일을 다 시킬 수 있는 거죠. 휴지를 버려, 빨래 좀 해볼래? 아니면 청소를 해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짜 도우미들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는. 그래서 흔히 3D 업종에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특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로봇들이 단순히 사람을 대체할 정도로 기술력이나 AI가 발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일 매력적인 건 가격이라는 거죠. 현재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로봇과 관련한 가격을 $20,000 정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3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 대신에 충분히 쓸만한 그게 되는 거죠. 아마 로봇 둘만 쓴다고 해도 사람 몇 명은 필요 없을 거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대체하는 일이 3D 업종부터 전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저 정도 단계로 됐는데 우리가 알고 최근에 이 로봇들이 버전이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빠른 시기에 너무 짧은 시기에 너무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와, 한두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발전을 했어? 와, 서너 달 만에 여기까지 올라왔어? 이렇게 되는 걸 보면 내년 이맘때는 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모를 정도로 로봇들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AI라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가공할 만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글로벌적으로 놓고 볼 때 야 이제는 AI가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안 하면 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 데까지 온 게 그래서 아시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도 갑자기 구글이 제미나이를 왜 쓰겠습니까? 말은 시간을 번다라고 하는데 애플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AI 쪽에서는 이미 굉장히 뒤처진 기업으로 알고 있고 그만큼 제미나를 써야 될 정도로 급한 거잖아요. 나중에 본인들이 하든 안 하든 떠나서 그럴 정도로 지금 모든 기업들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AI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린 상황이 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창출이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산업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한 첫 단계라고 보여져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이 AI의 발전 자체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기본 모델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걸 봤지만 이미 이번에 GTC 행사라든가 또는 제가 미국 이런 데 다녀오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어떤 산업을 가지고 돈을 벌 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됐던 거고, 그 고민의 가장 큰 핵심은 앞서도 말씀드렸었던 기본적인 제약 쪽, 신의 영역에 도전한 제약 쪽,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같이 고민했었던 로봇 쪽입니다. 특히 젠슨왕이나 엔비디아에서 이 얘기를 해준 게 전 가슴에 남아요. 왜 신약 개발이 이게 가능하다고 하지라고 하니까 엔비디아에서 얘기해준 가장 컸던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진다. 내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신약 개발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로봇도 할 수 있을 거고 또는 공장도 미리 만들어 볼 수 있고 공장도 미리 만들어 볼 수 있고 지구도 심지어 만들었어요. 가능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가상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되면 어떻게 되냐를 미리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보면 이걸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네. 네. 그 문제점을 일단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개선점도 찾을 수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하게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아껴가면서 만약에 그거를 실제한다고 하면 대표적인 게 자동차죠. 자동차를 내가 새로 설계해서 내놨는데 이쁘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했는데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오류 같은 것들을 사실은 사전에 다 잡을 수 있는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젠슨 황도 그렇고 엔비디아에서 얘기한 것도 가장 큰 게 이걸 통해서 모든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그게 제약바이오였어요. 이 약을 하면 실제 우리가 단백질 구조가 있고 그렇죠? 네. 이렇게 듣는데 실제 어떻게 들을까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임상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임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도 공통적으로 했으니까 현재 AI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아직은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또 눈으로 보고 왔고 또 많은 고민도 했고 최근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합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약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이 아이디어는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제약 바이오를 한다고 하니 그냥 엔비디아 살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플랫폼이 되겠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되겠다는 얘기도 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엔비디아가 어떤 기업에 투자했는지 같이 보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기업들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기업들은 뭘 통해서 AI 신약을 개발하지? 어떤 기업은 현미경을 통해서 하는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과 혹시 비슷한 국내 기업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는 직접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엔비디아 말고도 구글도 알파폴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신약 개발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을 같이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투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자기들이 맞는 신약 개발 플랫폼과 관련해서 청사진이 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그러니까 제대로 컨닝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일반 투자자분들이라면 제약바이오, 특히 신약 개발 쪽을 알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맞아요. 두 번째는 AI 자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 좀 단순해져서 큰 그림 안에서 이 기업들은 어디를 선정을 하지? 다만 그것만 보면 되겠죠. 이 기업은 뭘 통해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뭘 통해서 획기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고민만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게 어렵다라는 것이 참 이게 맞는 것인 게 우리가 기존에 이제 말씀하셨던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도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고 실제로 주가가 움직인 거는 이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약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 특히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는 방향은 알겠는데 이게 실적이 나오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결국은 주가가 기대감의 영역으로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떤 기준을 좀 보면서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실적이 나오는 경우보다 신약 개발은 신약이 개발돼서 한 번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들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한 번이 중요해요. 첫 번째가 나오면 LLM 모델을 활용을 해서 아니면 라지 멀티모달 모델을 활용해서 첫 번째 신약이 제대로 나왔다. 근데 그게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정말 시간을 이렇게 단축했고 정말 비용을 이렇게 단축했는데 그게 신약이 되더라. 최소한 이제 먼저 신약 후보 물질부터 나오겠죠. 앞으로 계속 신약 후보 물질이 나와서 임상 시작했습니다라는 그 얘기는 일단 임상 시작한다는 건 효과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기폭제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약을 계속 팔아서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아니고 뭔가 새로운
약을 우리가 죽고 살리는 그런 약들을 개발을 하면서 사실을 밸류업을 시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첫 번째 그런 사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가늠이 가능한 거죠. 앞으로 요런 기업들이 물망에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요런 기업들은 앞에 한 해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을 줄였고 이렇게 시간을 단축했구나. 이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제약사들도 달라지겠죠. 아하. 내가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는 그렇죠. 살아남기 어렵겠다. 그럼 거기 아마 M&A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합종연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질문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누구 편인가? 그렇죠. 내가 어떤 이 회사를 투자하거나 했을 때 어차피 신약 개발이 된다라는 게 반영되어 있는 주가는 맞습니다. 아닐 거니.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뭘 하겠죠. 되긴 될 거고.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시간이 좀 우리 편인 그런 투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로봇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 주신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사람 움직이는 모든 것이 로봇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인 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요즘에 TAM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그래 커지면 얼마나 커지냐? 네가 뭐 화장품을 만들면 전 세계 화장품 다 쓴다고 하면 얼마냐? 이 그 시장의 개념이 있잖아요. 맞아요. 로봇은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원래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야 그래 핸드폰 좋은 거 만들면 얼마나 쓸 수 있냐? 그러면 80억 명이 최대인 거잖아요. 근데 로봇은 인간의 숫자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시장이 너무너무 크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불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힘든 일을 싫어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힘든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애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노동의 가격도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사실 엄청나게 대체 가능한 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보니까 뭐 일단 애가 직립보행도 가능하고 그렇죠. 잘 걸어 다니고 최근엔 빨라지고 손은 이미 센서까지 있어서 촉각을 느낄 정도까지 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학습은 우리보다 더 했겠죠. 손 움직이는 거는 이건 한번 학습시키면 되게 쉬운 게 한번 데이터 집어넣으면 몇십만 년 전을 한 번에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멀티모달을 좀 봤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도 뭐 계란을 집는다 하면 이게 계란이니까 얘는 꽉 집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을 거니까 천천히 집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이 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대체한다는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손을 써야 되는 거죠. 그쵸, 우리가 하는 건 다 손으로 하는 것들인 거니까 손을 써도 머리가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떤 얘기인지 알아듣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모든 로봇은 명령어를 입력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이 그죠? 뭐 팔을 뻗는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진짜 알아듣는 거죠. 팔을 뻗어봐 그러면 팔을 뻗어봐 내가 학습을 했으니까 이런 거구나. 이건 정말 다른 거죠. 로봇이나 신약 개발이 나온 건 오로지 LLM 때문이에요. LLM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 협동 로봇이 아니라 협동 로봇은 언제든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뭔가 사람을 대체할 정도로 마음대로 쓰고 내가 말을 하면 그걸 알아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이번에 나온 AI 때문이니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있던 AI와는 좀 차별화될 필요가 있겠죠.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아마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도 아니고 지난해 제가 AI 관련해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다니고 방송에 나왔었을 때도 사실 반응들이 되게 반신반의했었어요. 뭐 되면 얼마나 되겠어, 맞아요.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 또 일부 분들은 굉장히 디스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보면 이제 LLM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AI 아니면 생존을 의미할 정도로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미 규제까지 할 정도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인류를 해칠 수 있는 기술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 각국 정상들은 이 기술 자체가 이 산업의 발전 자체가 인류를 잘못하면 해칠 수 있을 정도로 가공할 만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느끼는 온도 차이는 너무 큰 거죠. 맞아요. 아마 처음부터 이 온도를 알고 있었다라면 최소한 포트에 그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렇죠? 이상한 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뒤늦게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죠. 저는 지금이라도 늦었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네. 이제 뭔가 산업이 바로 하는 게 시작일 거고 일단 기술의 발전도 계속되고 있으니 왜냐면 실제로 LLM 모델 즉 AI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우리 이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쓰고 있겠죠. 여러 가지 그때까지는 뭐 업종마다 기업마다는 다르겠지만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산업들 많이 나올 가능성도 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의 영향력이라든지 AI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소 과소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파월인 것 같아요. 제롬 파월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할아버지잖아요.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요즘에 이제 미국 기업들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AI의 영향력이 있을 거고 향후에 로봇의 영향력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러니까 파월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그걸 먼저 반영해서 막 통화 정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해되지만 파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반신반의 혹은 아직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FOMC 회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흥미로움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부분은 미국이 중립금리가 올랐냐. 아까 이제 롱거런이 살짝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AI 때문에 로봇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나라가 된 거냐 아닌 거냐 이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우선 특히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은 미래에 있을 만한 것 가지고 사실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신중하게 해야 데이터에 되니까. 따라서 해야 맞아요. 되는 거니까 아마 그 정도 석학되셨으면 혹시 저희들보다 더 아실 수도 있죠. 이미 그죠? 그랬을 수 있지만 이미 상용화된 것도 아니고 맞아. 대량 생산된 것도 아닌데 그때 됐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해도 사실상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그걸 먼저 선반영을 하게 되면 그런 금리를 올리는 쪽은 아니라 내리는 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로봇이 막 일을 다 하면은 물가는 낮아질 테니까. 네. 근데 그게 당장 했는데 이게 올해가 될지 내려가 될지 알 수가 없으니 그렇죠. 사실 그걸 한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아마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했을 거냐면 처음에는 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부족해서 특히 이제 잘 아시겠지만 내년 시장에서 제일 무서워지는 게 최근에 미국의 임금이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1까지 내려와서 드디어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이민이었었거든요. 이민자가 급증을 했고 그러면서 노동시장에 공급이 많이 늘어나니 임금이 안정이 된 건데 문제는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돼서 이민을 막아버리면 사실 물가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단순해요, 내년에 이게 로봇이 상용화될 때 만약에 이민자를 막으면 제가 볼 땐 물가가 별로 오를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조금 더 뒤에 제가 볼 땐 그 가능성이 더 높겠죠. 로봇이 우리 막 주변에 있어가지고 하는 거, 그 시차까지는 물가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아는 제롬 파월 의장은 그 로봇이 된다는 것도 가정에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네요. 올해 11월에 있을 이 대선에서도 누가 된다는 것도 가정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냥 나온 데탐 하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뭔가 고민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통화정책인 거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우리가 이분이 모른다, 반영을 안 한다 이런 거보다는 반영을 할 수 없는 게 그게 맞는 거다. 그러네요. 오히려 됐었을 때 그때 반영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늦지 않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글로벌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은 전 이해는 가요. 사람이 없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없다라가 10년 지나면 노동력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노동력은 로봇으로 대체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돈 벌 사람이 없는 거죠. 돈 낼 사람이. 생산 가능 인구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돈 벌 사람이 없으면 연금이나 이런 건 펑크가 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있겠죠. 그래서 뭔가 노동력에 대한 고민은 저는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이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래도 조금 상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섣부른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진짜 사람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들, 요거는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민 정책이 요즘에 미국 내에서 뜨거운 감자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용자 수를 보니까 이민 온 사람들만 일자리 늘어났고 그 사람들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원래 미국 살고 있었던 사람은 뭐야 이거 코로나 전이랑 일하는 사람 똑같아 뭐 한 거야 이런 얘기를 분명히 트럼프라면 엄청 공격을 할 거라서 이게 이슈가 되긴 할 것 같아요. 제가 다녀왔던 지역이 캘리포니아 지역인데 그 지역은 원래 전통적으로 무조건 민주당 지역인데 맞아요. 지금 분위기는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는 아닌데 생각보다 그 바이든에 대한 이 반향이 되게 큽니다. 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트럼프가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바이든을 썩 좋아하는 느낌도 확실히 아니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 진짜 좋아 보이고 물가도 잡은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근데 바이든 지지율이 너무 낮긴 한 것 같아요. 물가가 잡혔다라는 게 YOY 기준이나 전 월 대비 그런 거지 사실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올라가는데 기존보다 덜 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칸초 같은 과자가 지금 1,000원에 팔고 있는데 이게 1,100원이 됐다가 그 다음 오르는 게 1,110원이 된 거지 안 떨어진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 때마다 열받긴 하죠. 열받죠.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살 때마다 열받죠. 사실 이 살인적인 물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소득이 별로 높지 않아도 물가가 안정되면 삶의 질이 좋은 건데
뭐 2억 받으면 뭐해. 물가 더 올라서 2억이 사실은 빈민 수준이 되는. 그래서 실제 샌프란시스코 지역 같은 경우 2억 받아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분명히 내륙은 1억 가지고 사시는 데 많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제가 뭐 미국에 사는 것도 아닌데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동네 가능하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맙소사 2억을 받는데도 우린 다 극빈자인 거예요. 대단하네요, 정말. 대표님, 우리 가서 신청하러 가시죠. 그러니까 신청을 가야 되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을 어떻게 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야, 미국은 정말 그런 상황이군요.